요즘 들어서 이종복 전문가님 이 시간에 지지를 자꾸 강조를 하시면서 뭔가 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살짝 힌트를 좀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느 정도 대비가 돼 있는 분들도 많으실 테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솔루션을 좀 들어보시죠. 이종복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약간은 좀 조심을 하자라는 시그널을 살짝 좀 주셨던 것 같아요. 오늘 장의 하락, 많은 분들이 게다가 또 수익을 많이 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어서 더 어려우실 텐데 오늘 장의 특징 어떻게 보세요? 해외 시장 혼조, 국내장 혼조입니다. 지수는 오늘은 플러스인데 종목 변동성이 많이 나오죠. 그게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다음 주 월화 타이밍에 CPI 때 변동성, 변곡점이 놓여져서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이 지금 차익 물량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일종의 그것을 변곡점이라고 하고, 제가 주말이었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이니까 역사적 변곡점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지금 지수의 흐름이나 나스닥 시장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요게 고비가 되면서 여기를 넘어가면 다시 한번 기가 막힌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종목들이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어쨌든 간에 결국은 다음 주 CPI 나와야 돼요. 그리고 지금 화면에 어제도 얘기해드렸죠. 저는 항상 말을 하면 말이 씨가 돼가지고 가급적이면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어제도 지금 보면 미국장 보면 반도체 섹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 페이팔서부터 제가 보고 있는 건데 AMD를 특히 강조하죠. 여러분들한테 AMD라는 주식을 특히 강조합니다. 이거 완전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AMD라는 주식하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 이거는 이게 이제 어느 순간에 미국장이 만약에 CPI 때 조정을 받거나 밀릴 때는 얘가 조금 더 세게 밀릴 수는 있어요. 리스크는 있어요. 왜냐면 올라간 게 크기 때문에. 대신 올라가는 패턴 자체가 완벽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250에서 275달러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데, 어쨌든 미국장 보면 어제 이쪽은 기가 막혔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조금 세게 밀렸죠.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테슬라도 지금 보면 60일선이 밑에서 받치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는 매수 추천 안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지금 테슬라의 기술적 분석은 여기 흐름, 이렇게 지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여기 어딘가. 그럼 어느 정도 밀리면 다시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반등이 나올 때 고점을 넘느냐 못 넘느냐, 여기에서 이제 이 테슬라의 운명은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테슬라가 좀 밀렸고 얘들은 한 차례 그걸 먼저 과정을 받고 올라간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가 여기처럼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저는 관심 없고 엔비디아가 관심이 있습니다. 한 차례 올라갔다가 이렇게 눌리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정통성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긴 있을 겁니다. 그쪽이 약한 게 뭐 계속 아이러니 얘기는 많이 해드려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지표 특별한 거 없고 내일 얘기해도 되지만 이종복 성격상 내일 금요일 날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기대감을 갖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 민간 고용하고 ADP하고 실업률하고 임금 상승률이라는 이 부분, 이 지표입니다. 실시간으로 해석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수는 여전히 박스권인데 종목의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먼저 방송합니다. 오늘은 공장 자동화, 비메모리, 제약주 등이 강세고요.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SPG하고 SP 시스템은 오늘 날라가죠.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RS 오토메이션, 그 다음에 아진엑스, 해성이 등. 해성이는 확실히 구찌가 작아갖고 변동성이 심합니다. 막 급등할 때 따라가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저쪽이 제가 최근에 로봇 관련주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게 2월 27일 방송이고요. 2월 27일 방송에
공장 자동화 얘기해주면서 아진엑스, SP 시스템, 이종복이가 좋게 보는 종목들 한 서너 개 정도 얘기해드렸죠. 그리고 로봇은 로보티즈, 로보스타, 유일로봇 해가지고 6종목. 이쪽이 지금 되게 강합니다. 근데 하나 특징, 어제 얘기한 거 똑같이 유일로봇이라는 주식이 올라간 게 없죠, 여러분? 예, 올라간 게 없는 주식은 아침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급등을 해버려요. 근데 종합이 고점을 주고 밀려 내려오니까 후속 매수세가 들어와야 신고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종합이 변동성이 생기니까 후속 매수세가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우리가 기술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자리, 그런데 가면 부딪히고 밀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이 눌릴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 가지라고 하는 거고, SP 시스템하고 SPG는 좀 달라요. 이 주식은 거래가 엄청나게 더 터졌죠. 자, 두 번째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주 대놓고 3월 6일이에요. 이번 주 월요일이에요. 거래량 패턴이라는 게 중요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로 하고 지나가는 거하고 근거를 보여주는 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종목은 스타일이 이렇게 근거를 얘기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SP 시스템이라는 주식이 거래량 패턴이 완벽하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뭐 인공지능 뭐 이쪽은 좀 흐지부지하고 그 다음에 RS 오토 양봉 나오기 시작하죠 하면서 이런 게 이제 슬쩍 언지를 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약주는 여전히 셀트리온 강세인데 어쨌든 지금은 제일 중요한 것은 가격 메리트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격 메리트. 자, 로보티즈, 로보스타를 보시면 SP 시스템은 12,000원 돌파 기대형입니다. 거래 터지면. 대신 그 이상은 따라가시면 안 되고. 자, 로보티즈, 로보스타는 차트가 다르죠. 그러니까 SP 시스템이나 SPG 같은 아진엑스나 그 RS 오토 같은 것은 로보스타가 급등하기 직전의 모습과 차트가 같은 위치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같은 주식은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어제도 얘기해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보통 N자형의 목표치로 올라가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 로보티즈 기준으로 제가 기준선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돌파된 직전 고점이 33,000원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요 정도 언저리에 오면 다시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고, 여기서 리바운드가 나올 때 거래를 증가시키면서 신고가 나오면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고점에서 떠서 이제 여기서 또 모양을 만들겠죠. 이런 식으로 주식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 단기 급등한 2차 전지 조정인데, 뭐 우리 진행자도 얘기했듯이 굳이 내가 안 보는 주식은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할게요. 대신 제가 좋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얘기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포스코 케미칼도 이게 원래 기세적으로 30만 원을 돌파하는 기세입니다. 근데 요 N자형의 목표치 언저리까지 찼다라는 인식이 종합주가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고 지수가 세게 못 치고 가면서 경계매물, 차익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포스코 케미칼 기준으로 된고 라인이 여기고 21선 언저리가 22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쯤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또다시 타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조금 쓰면서 하시는 시장입니다. 지금 시장은. 대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추천의 의도가 있는 주식인데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자, 아모그린텍이라는 주식은 먼저 한 사나흘 전에 거래를 뽑으면서 장대 양봉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거래일 연속 거래를 급감시키면서 실금실금 내려오면서 21선, 61선 언저리로 밀려 내려왔죠, 여러분. 이런 주식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주식이 되는 거죠. 대신 이 주식은 왠진 모르겠지만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약한 건 있어요. 그렇지만 갈 주식은 갑니다. 이런 주식을 관심 있게 보시되 CPI 때 지표가 좋게 나와가지고 주식시장에 한 차례 변동성이 생기면 조금 더 밀릴 수는 있는 것도 염두를 해야 되는 거죠. 이 2차 전지 섹터는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주도주가 밀리더라도 2, 3% 정도 내외. 그런 식으로 흔들리고 밀릴 때는 기똥차게 가는 거지만 저렇게
막 5%, 8%씩 막 밀려 내려오면 동종 섹터에서 아무리 저점에 있고 바닥에 있는 주식이라도 약간은 흔들립니다. 대표적으로 원준이 아침에 움직임이 좋다가 밀리는 것도 그런 이치거든요. 이 주식도 제가 좋게 얘기하는 주식입니다. 21선 언저리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그죠? 요런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정도 밀리면 매수세도 들어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방전지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안 나오죠? 이건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2차 전지 섹터를 전체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브리핑을 해드린 건데 급등형 아무리 천하의 포스코 케미칼이라 할지라도 단기간에 이격이 크고 급등을 해버리면 어느 정도 눌린다. 그리고 저는 저쪽은 또 눌리면 다시 상승할 걸로 보지만 종목은 좀 가리시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모그린텍이나 원준 정도의 차트를 갖고 있는 더 많은 종목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CPI를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현지 시간으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우리는 한 화요일쯤 알게 되고 주 후반,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그러면 계속 이런 불확실성을 좀 안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오늘은 쿼드러플 위칭데이거든요. 그 창을 닫아버렸네요, 여러분. 예, 근데 이게 컴퓨터 성능이 좋아가지고. 자,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또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기관 외국인 개인들의 수급 구조를 봤을 때 기관이 옵션의 키를 잡고 있고 외국인들은 선물이거든요. 근데 기관의 포지션 자체가 이것도 먼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관과 개인 외국인 입장에서 지금 보면 개인들이 317에 몰려있고 외국인도 317을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관들은 거기를 매도를 되게 세게 때려놓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풋옵션을 되게 세게 때려놓고 있고요. 그러니까 315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장은 315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이걸 절대적으로 저는 믿지는 않지만 참고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20년을 이것만 봤거든요. 그리고 다른 증권사가 아니고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포지션을 보면서 20년을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금융 보면은 315에서 317짜리입니다. 이 증권 투자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외국인들은 하락할수록 유리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올라갈수록 유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오늘 쿼드러플 위칭데이라 할지라도 해외장이 홍콩하고 중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락세로 가지 않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밀려도 들어주면서 끝날 확률이 좀 있다라는 말씀도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31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정통 용어는 315 안착 체크. 시간이 없네요, 여러분. 자,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포트폴리오 조정 기회입니다. 드디어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근데 누차 얘기하지만 2%는 종목 추천 프로가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제가 유튜브에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내용 오늘 올려줄 거거든요. 그리고 미스터 진단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질문하면 알려줄 수는 있어요. 질문하면 알려줄 수는 있지만 내가 먼저 얘기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2차 전지는 종류가 많으니까 구분을 좀 하시고 전에 전고체 등 소재 재료주를 저는 강조하는 거고 리튬 펫배터리가 추가 상승 여력이 크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펫배터리 관련주 지금 조정 기가 막히게 받고 있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시고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20분 남짓이 너무 짧습니다. 뭔가 좀 장중에도 길게 해주시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기대 한번 해보자.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저희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좀 힘내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보시죠.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